이번 시간에는 에너지띠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는 원자가 있을 때 이 원자 핵과 이 전자의 전기력에 의해서 이렇게 속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들이 떨어져 있을 때 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는 이 같은 에너지 준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가 지금 하나, 두 개인데요. 얘가 가까워졌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 전자가 여기에 있었을 때 이 전자는 이 원자 핵에 의해서 전기력을 각각 받게 되는데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 전자는 다른 원자 핵에 의해서도 전기력을 따로 받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같았던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게 두 개의 원자가 가까이 가면 두 개로 갈라지고 세 개의 원자가 가까이 있으면 세 개로 갈라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물질은 아주 많은 원자, 이런 원자의 개수가 아주 많이 모여서 물질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너지 준위들이 이렇게 뭉쳐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에너지띠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전자들은 이 원자 핵이 있을 때 주변에 불연속적으로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서 에너지 띠 또한 보시면은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이 불연속적인 이 에너지 띠 사이의 이 간격을 띠 간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띠 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띠 간격은요, 이제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자, 절대 온도 0켈빈 온도일 때요. 우리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에너지 준위가 지금 올라갈수록 높다고 보시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인 여기서부터 이제 전자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전자가 3개다. 그러면 여기에 3개가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한 라인에는 2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맨 아래를 채우고 그 다음 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만약에 전자가 4개다. 그럼 이렇게. 만약에 전자가 7개다. 그럼 맨 아래서부터 6개, 7개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크기가 위로 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이렇게 각각 채우게 됩니다. 자, 아까 에너지띠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에너지띠에는 수많은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띠를 보았을 때 여기를 보시면 지금은 지금 채워지지 않은 상태죠. 여기를 보시면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띠가 있는 이런 물질이 있고요. 자, 여기면 에너지 준위가 굉장히 많이 있고 비어 있는 에너지 준위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여기는 이 에너지띠, 여기 에너지띠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고 여기에 다른 에너지 준위,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물질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두 종류의 물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 이런 물질. 자,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가 지금 바로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위쪽에 같은 띠 안에서 비어있기 때문에 이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로 이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쉽게 이동한다.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이런 애들을 도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띠 간격 때문에 이 위로 더 멀리 점프해서만이 전자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물질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절연체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절연체에서 여기 에너지 준위가 다양한데 여기 전자가 다 가득 채워져 있죠. 이 중에서 맨 위에 거 이때의 에너지 준위를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원자가띠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 원자가띠에서 점프해서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이때의 에너지 준위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도띠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명칭하는 이유는 이 전도띠로 이 전자가 조금이라도 가면은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절대 온도가 0 켈빈 온도일 때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절대 온도가 0 켈빈 온도가 아니고 약간이라도 온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받아서 몇 개 아주 미세하게 전자들이 몇 개만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미세하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는 빈 공간이 되는데요. 이 빈 공간이 꼭 플러스 전하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이것을 양공이라고 부릅니다. 자, 양공이라고 부르고, 자, 이 전자가 비어있는 이 공간들이 이 양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공은 전자가 사실은 없어진 빈자리지만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처럼 우리가 움직이면서 얘가 전류를 흐르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양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물질마다 이 띠 간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 띠 간격이 더 좁을수록 전류가 조금 더 잘 흐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전자들이 이동하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띠 간격이 넓었을 때 이 물체는 절연체라고 하고요. 자, 이 띠 간격이 좁으면 조금이라도 전류가 흐르기 쉽죠. 이것을 반도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는 절연체보다는 전기전도성이 좋고 도체보다는 전기전도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기전도성이 더 높아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에 따라서 전기전도도가 다릅니다. 전기전도도가 가장 좋은 애들이 이렇게 도체가 있고요. 얘보다 조금 낮은 반도체, 이런 물질들은 절연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결정 구조나 그 다음에 주변의 온도, 그 다음에 불순물의 또 정도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물질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이 전기 전도도를 이렇게 계산해서 측정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전도도를 이런 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